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사회부 법조팀 이재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 곧 구속영장 실질심사 시작될 예정인데 애초에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고 예정됐었는데 출석하기로 바뀌었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오늘 오전 갑자기 심사에 출석하겠다라고 입장을 바꿔서 공지를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변호인단이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한 뒤에 공지가 이루어졌는데 네. 윤 대통령이 실제로 서부지법에 출석을 하면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이 영장심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공수처의 체포 이후에 윤 대통령이 모든 진술을 거부해왔잖아요. 예. 그런 만큼 이 윤 대통령이 오늘 법정에서 어떤 말을 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실질심사에 대해서 스스로 방어를 아니면 때로는 법률적인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떤 말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겁니까? 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체포 적부심 심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 출석을 안 해왔었고요. 네. 공수처 조사에서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었는데 네. 이에 대해서 기자단 측이 혹시 윤 대통령이 방어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입장을 변호인단 측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을 할지는 자세한 내용은 심사가 시작돼 봐야 알겠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지를 하면서 윤 대통령의 뜻을 어느 정도 밝힌 상황입니다. 네. 석동현 변호사,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조금 전 서울 서부지법에 출석을 하면서 네. 이 같은 그 말을 한 바가 있고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에게 법정에서 직접 출석을 해서 당당하게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를 윤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는 설명이고요. 계엄 업무를 수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박안수, 여인영 사령관, 또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게 너무 안타깝다.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또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하겠다. 그래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것이 그런 마음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할 것으로 마음을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공수처는 내란 또 직권남용 관련돼서 이제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해서 이제 실질심사가 현재 열릴 예정인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하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입장 영상, 대국민 담화 영상이나 아니면 체포가 됐을 때 장문의 SNS 입장문을 통해서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같은 것을 모두 부정해온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하면서 입법과 예산을 봉쇄하고 고위공직자들을 줄탄핵을 하고 있다. 이런 행위들이 반국가 행위다. 이런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왔고요. 또 우리나라의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나 많다 하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해왔습니다. 네. 이 밖에도 국회 계엄 당시에 최소한의 계엄군 병력을 투입했고 또 국회 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서 2시간 반 만에 철수했다. 네. 그래서 평화로운 계엄이었고 내란도 범죄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이 주장과 비슷한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지금 화면에도 시청자 여러분들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실시간 화면입니다. 서울구치소인데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서부지법까지는 약 20km가 조금 넘는 22에서 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경호처에 경호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면은 평소 차가 달리는 시간보다 일찍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서부지법에 도착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게 되면 이 심사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잠시 후인 오후 2시부터 구속영장 심사가 열릴 예정인데요. 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보다 한 1시간쯤 전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서울구치소에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의 호송차, 교정당국의 호송 차량을 타고서 서울 서부지법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경호와 관련해서 대통령 경호처와 교정 당국이 서울구치소 주변에 경호 인력들을 배치해 놓은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수처에서는 차정현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또 대통령 측에서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서 검찰 특수통 출신인 김홍일, 윤갑금 변호사가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또 윤 대통령에게 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수처는 150여 쪽에 이르는 영장 청구서를 준비한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은 신문이 끝나면 다시 구치소로 이동을 해서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지금 공수처가 150쪽이 넘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지금 제출한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조사 기간 내내 진술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날 체포된 뒤 직후에 10시간 정도의 조사를 받았는데요. 네. 거기서는 공수처 검사의 모든 답변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네. 이른바 진술 거부권, 묵비권을 행사한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오전에 원래 2차 조사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때는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로 미뤄달라,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연기 요청을 했다가 네, 맞습니다. 처음에 조사 연기 요청을 했다가 오후 2시에 공수처에 위법한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조사에 불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그럼 궁금한 게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조사에서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150쪽에 이르는 영장 청구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작성이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공수처가 그동안 공수처 나름대로도 수사를 스스로 벌여왔었고 또 경찰에서도 지금까지 수사를 벌여온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수사 자료들, 사건 자료들을 공수처가 건네받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일단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를 명시해둔 상황이고요.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윤 대통령이 12월 3일에 선포를 했던 비상계엄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내란이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 이런 내용이 영장 청구서에 명시가 됐습니다. 네. 또 계엄은 법적으로 전시, 또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때만 선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상황이 아닌데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래서 위법이다. 법을 좀 위반한 소지가 있다라고 명시를 한 거고요. 또 문제가 되는 게 계엄 포고령 1호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네. 국회 정치 활동까지 금지하는 내용이 그 포고령에 포함이 돼 있는데 네. 이 또한 위헌위법하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계엄 당시에 윤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또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등 헌법기관, 그러니까 국회의 기능을,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폭동을 일으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혐의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본인들이 수사에서 지금 나온 결론이다. 지금 이런 거고. 자, 그럼 어떻습니까? 그런 공수처의 혐의, 주장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입장문과 입장 영상 등을 내면서 자신의 그런 내란 혐의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윤 대통령 측은 모두 공수처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공수처의 영장 청구서에 담긴 주장이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적인 결단이자 고유한 통치 행위라 처벌할 수가 없다. 또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행사를 내란 혐의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상황도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 상황도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려 하고 또 국무위원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잇따라 탄핵하는 등 국정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다. 네. 그래서 국가 마비 상태로 볼 수 있어서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한다. 그렇게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것도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또 최소한의 병력만 동원을 했고 당시에 또 2시간 만에 철수하는 등 국회 마비 의도가 없다라고 윤 대통령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구속영장과 관련돼서 발부되는 요건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도주 우려가 있느냐 아니면 또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재판부가 검토하겠죠? 네, 맞습니다. 구속영장의 청구 요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3차례 불응해 왔잖아요. 그리고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때도 공수처와 경찰이 이제 대통령 경호처에 저항에 부딪혀서 한 차례 실패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공수처 수사 때도 또 윤 대통령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공수처가 말하는 건 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게 될 경우에 이하의 사실로 미뤄봤을 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반면에 변호인단 측의 논리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걸 강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호처가 대통령을 24시간 밀착 경호하고 있고 네. 또 대통령의 주거지도 관저로 일정해서 도주 우려가 없다. 또 검찰과 경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엄청나게 벌여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검찰 같은 경우는 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뭐 여인영 방첩사령관, 뭐 이진우 수방사령관, 박안수 참모총장 등 관계자들을 거의 모두 구속 기소를 한 상태거든요. 네. 이만큼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고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볼 때 그런 증거인멸 우려는 좀 가능성이 적지 않나 이런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도주 우려도 없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어떻습니까? 공수처가 지금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내용을 보면 앞서 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거 말고도 지금 재범 위험성을 담았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네, 공수처가 영장 청구서에 그 말씀하신 대로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그런 것과 별개로 재범 위험성을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네. 어제 서부지법에 제출한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고요. 공수처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윤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면 다시 비상계엄 등 극단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공수처가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의 그 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공소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좀 언급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2차, 3차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국회 장악을 지시했다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연히 윤 대통령 측은 말도 안 된다라고 일축하고 있고요. 물리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여건상 계엄을 2번이나 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을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오늘 오후 2시부터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릴 예정인데 어떻습니까? 이 심사가 열리고 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까? 이게 지금 사건 자체가 매우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라서요. 네, 아시다시피 이게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양측 입장이 진짜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정확히 언제쯤 사실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다만 전례로 볼 때 이르면 오늘 밤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되는 그런 결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규정된 시간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 심사에는 저희 법조팀이 지금까지 취재를 해본 결과 한 10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10시간 내외가 걸리는데요. 오늘 심사가 잠시 뒤인 오후 2시쯤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10시간 정도를 적용을 해봤을 때 오늘 밤 늦게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것도 이르면 그때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이르면 그때.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안이 워낙 중대한 만큼의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이 경우에는 오늘을 넘겨서 내일 새벽이나 아침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법원에는 보통 영장 심사를 전담하는 판사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전담 판사는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릴 판사는 그 영장 전담 판사는 아니고요. 네. 차은경 서울 서부지법 부장 판사입니다. 네. 영장 전담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는 아니고 영장 심사가 오늘 주말에 열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장 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아니라 주말 당직 판사 업무를 하고 있던 이 차 판사가 심사를 맡게 된 겁니다. 서울 서부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는
이순형, 신한미 부장판사인데요. 네. 이 사람들은 앞서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수색영장을 발부한 바 있는 판사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윤 대통령 측이 이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유감을 표시했단 말이죠. 네. 이런 점들이 이번 구속영장 심사가 앞서 말씀드린 이순형, 신한미 영장 전담 판사들이 아니라 주말 당직 판사인 차은경 판사에게 그 영장 심사가 돌아가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차 판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설명을 드리면 일단 법조계에서는 특별한 정치색 없이 탁월한 실력을 갖춘 법관이라는 그런 판사가 나오고 있고요. 네. 주요 이력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장동 의혹으로 구속된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진상 씨의 구속 적부심을 기각하는 데 참여를 했었고 예. 또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앞서 과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기소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 이 차 판사가 항소심 재판부에 있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죄를 선고했던 거죠. 예. 또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던 안태근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 화면에서는 이 시각 서울구치소 그 정문의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정문 앞쪽에 지금 경찰차 등 차량이 있는 모습과 지금 구치소 또 앞쪽에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지지자들 또 반대하는 사람들 뭐 이런 찬반 양쪽의 사람들도 지금 집회가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에 구속 심사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정문으로 나오게 되면은 서울 서부지법까지 약 20km가 넘는데 보통 이게 차로 가게 되면 1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인데 대통령은 경호차의 경호에 의해서 이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짧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재희 기자와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시부터 영장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그럼 많게 걸리게 되면 자정을 넘겨서도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지금 양측 주장이 매우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만큼 또 심사가 진행이 돼봐야지 이제 결과를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발부나 기각을 예상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다만 앞서 2차례 서울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었는데 그때 영장에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 그렇게 명시가 됐었어요. 네. 또 범죄 중대성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요거는 사형과 무기징역만 있는 중대 혐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발부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법조계 일각의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국방부 장관과 군 장성 등을 비롯해서 윤 대통령 밑에서 비상계엄의 선포에 관여했던 이들이 대부분 지금 구속 기소가 된 상황이잖아요. 혐의 우두머리와 수행원 사이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구속영장은 앞서 발부가 됐던 체포영장보다는 요건이 매우 까다롭거든요.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 상당한 우려와 상당한 이유와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부가 가능합니다. 네. 다만 구속영장의 경우엔 제가 앞서서 설명을 해드렸던 대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까지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 하거든요.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이 주거지가 확실하다, 또 도주구 우려가 없다. 검찰 등 수사를 통해서 관계자 대부분이 구속 기소되고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다.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속영장 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헌정사 처음으로 진행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인 만큼 전례 없이 신중한 태도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가정을 전제로 한 건데 오늘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청신호가 켜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발부가 됐을 때 윤 대통령은 체포됐던 기한까지 포함을 해서 최장 20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되게 됩니다. 그동안 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받게 되는데요. 네.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 전에 이제 일단 추가 수사를 벌이게 되고 앞서 이뤄진 조사 때처럼 아마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입니다. 네. 이 경우에 공수처는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또 수사 내용을 보완해서 검찰에 사건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탄핵 심판이 별개의 영역이긴 하지만 예. 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됐을 때 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했다고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경우에 헌재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법조계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